어느 회사 비상계단. 독점권 조항만 빼. 회장은 끝까지 모르게. 500만 원 주신다고 했죠? 한층 아래 17살 소년이 숨죽였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소년의 주머니엔 낡은 명함 한 장. 대성전자 강일수 회장. 40년 전 어머니를 버린 남자. 그리고 오늘 배신당하는 남자. 막아야 해. 12시간 전. 이 이야기는 신문 배달로 하루를 버티던 소년이 단 한마디로 회사와 가족을 구해낸 날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업로드되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강지우는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실었습니다. 300부. 오늘도 한 부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해야 합니다. 귀에는 낡은 mp3.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외국어 방송을 들으며 지우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오자 관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강지훈. 네.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어.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지우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손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맨날 이틀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관리인이 돌아서자 지우는 손바닥에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4,000원. 사흘치 밥값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교실에서도 지우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애. 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옥상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지우는 가방 속 낡은 명함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 대성전자 강일수 회장. 인터넷에서 본 얼굴이 어제 본 노인과 같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일까? 지우는 명함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옥탑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카세트 테이프 몇 개, 외국어 사전, 그리고 편지 한 장. 지훈아, 엄마가 못해준 게 많지? 하지만 넌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 아버지 집안을 찾게 될 거야. 그때 당당하게 서 있어. 공부해. 세상은 널 딴다. 지우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공장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상자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엔 손글씨로 강일수 198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 지우는 휴대폰으로 대성전자를 검색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전자 중국 독점 공급 계약 무산 위기. 3년간 연 500억 규모. 실패 시 대규모 구조조정. 내일 최종 미팅. 회장 직접 나서. 기사 사진 속 노인. 어제 아파트 앞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성전자 강일수 회장.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결심했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할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지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대성전자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교복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학생, 어디 찾아왔어?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저 회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지훈이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약속 있어?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면 안 돼. 돌아가.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안 된다니까. 나가. 경비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지우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만나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로비가 한산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지우는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 지우는 계단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계약서에서 독점권 조항만 빼면 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중국 측이 나중에 다른 업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자 목소리.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따로 계약 따낼 수 있지. 회장은 끝까지 모르게. 통역할 때 그 부분만 얼버무리면 되는 거죠? 돈은? 오늘 끝나면 500만 원 바로 줄게. 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층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사를 배신하고 있어. 저 사람들 때문에 회장님이.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아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누가 믿어?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로 빨리. 중국 측 벌써 왔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15층 회의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5층 복도. 지우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 한 명, 중년 남자 몇, 그리고 외국인들. 통역하는 여자도 보였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 비상계단에서 500만 원을 약속받은 여자였습니다. 지우는 문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3년 독점 공급권은 당연히 들어가죠? 통역사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3년 계약 기간 확인하십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독점 공급이니까. 하지만 통역사는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기간만 확인하셨습니다. 독점권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거짓으로 통역하고 있어. 이대로 계약하면 독점권이 안 들어가. 회장님은 속고 있어.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너 누구야? 정장 입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경비가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경비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방금 통역이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통역사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대체 무슨... 통역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무슨 소리를... 정신병자예요.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보내. 중요한 미팅 망치려고. 하지만 중국 측 대표가 중국어로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중국어 하는구나. 무슨 말이지? 지훈이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통역사가 독점권 조항을 의도적으로 빼고 통역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 리웨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훈이 중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독점 공급이라 생각하시지만 계약서엔 안 들어갈 뻔했습니다. 통역사 장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애가 무슨 통역? 박영철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에 미친 겁니다. 지훈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중국 측이 독점 공급권을 확인했는데 저 통역사는 기간만 말했어요.
리웨이가 통역사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장미란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3년 계약. 아니야. 나는 3년 독점 공급권이라고 했어. 장미란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 비상계단에서 두 분이 500만 원에 거래하는 거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독점권 조항이 정말 없어. 리웨이가 폭발했습니다. 배신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책임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영철이 경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에 당장 내보내. 경비 2명이 지훈을 끌었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발이 꼬였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명함, 테이프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경비가 지훈을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지훈은 흩어진 유품을 주우며 로비로 끌려갔습니다. 로비 밖 계단에 주저앉은 지훈. 손에 든 명함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망친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비서가 회의실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12층 비상계단 오후 1시 15분. 박 전무와 장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20년 믿었는데 날 배신했어. 당장 나가. 경비가 박영철과 장미란을 끌었습니다.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디 갔습니까? 데려오십시오. 10분 후 지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강지훈입니다. 회장이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강미나입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사업 때문에 여인을 버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자가 절 구해줬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기다렸어요. 회장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미팅하죠. 하지만 통역은 이 소년이 해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엔 회장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통역 부탁한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엄마는 평생 할아버지만 기다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엄마를 버렸잖아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맞다. 변명할 수 없다. 40년 전 큰 투자 기회가 왔어. 조건이 있었지. 결혼하지 말 것. 난 돈을 선택했어. 미나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도망쳤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몇 년 후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사라졌더구나. 평생 찾았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공장에서 쓰러졌어요. 병원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지훈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 있어요. 언젠가 아버지 집안을 찾게 될 거라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 다 시켜줄게. 제발 기회를 줘.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일은 가겠어요.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욕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회장이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우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리웨이와 중국 측 법무팀, 회장과 새 영업이사가 자리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지우는 한 줄씩 읽으며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중간에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우선 공급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독점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업체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웨이가 놀라며 계약서를 당겼습니다. 정말이네. 역시 배신자가 만든 계약서군. 독점 공급권으로 고치죠. 펜으로 수정했습니다. 3시간 후 양측이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리웨이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몇 살이지? 17입니다. 놀랍군. 우리 통역팀보다 낫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리웨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 조인식이 끝나고 회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살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특혜주지 마세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대신 주말에는 할아버지랑 밥 같이 먹을게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지훈을 와락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찢어진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